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아침 8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부터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3월 4일이고 이틀 전인 3월 2일에 부산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스노가 입항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그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스노가 부산항에 이틀 전 3월 2일에 입항을 했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하고 이제 약 40여일 흐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개월이 됐던 지난 2월 20일에 미국의 전략자산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와서 한미 공중훈련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핵추진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틀 전에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지역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스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칼 빈스노 명칭의 유래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떠한 무슨 명칭은 다 유래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 총 11척에는 미국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호, 그 다음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호,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이름이 명명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입항한 칼 빈스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아니고 어떤 인물이냐면 이분이 1883년 출생이시고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무려 98년 동안 생존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조지아주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을 50년 정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인데요. 연방 하원 의원을 50년 정도 했으니까 연방 하원 의원의 25선이나 된 유명한 인물이고 그 연방 하원 의원 임기 중에 29년 동안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하면서 미국의 해양 발전 또 해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론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그 영토 자체가 대서양과 태평양 두 대양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미국은 결국은 해군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면서 두 대양 해군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두 대양 해군법을 추진해 가지고 미국의 해군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분 덕분에 미국의 해군력이 기존보다 70% 증강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고요. 또 이분이 그런 식으로 미국의 해군을 강력하게 증강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을 꺾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미국 해군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칼 빈슨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명명이 된 거고요. 이것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도 그 규모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상급인 니미츠호 급의 세 번째로 건조된 항공모함이 칼 빈슨호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에서 미드웨이 해전 승리의 주역이 그 당시에 미국의 제7함대 사령관,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인데요. 이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등급을 바로 니미츠급이라고 합니다. 니미츠급. 그래서 칼 빈슨호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중에서는 세 번째로 건조된 항공모함이고요. 이건 칼 빈슨호는 1980년에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81년에 바로 칼 빈슨 이분이 돌아가셨고요. 이듬해인 82년에 바로 이제 칼 빈슨호가 취역을 했고 첫 항해를 언제 했냐면 이듬해인 1983년입니다. 지금부터 42년 전인 1983년에 칼 빈슨호의 첫 항해 때 바로 부산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굉장한 관심의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온 국민의 시선이 그 칼 빈슨호에 집중됐던 시기가 지금부터 42년 전인 1983년에 칼 빈슨호의 첫 항해 때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부산항에 입항을 했는데 가장 최근은 지금부터 1년 3개월 전인 2023년 11월에 부산항에 입항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부산항에 입항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작년 6월에 입항했었던 미국의 32대 대통령 이름을 딴 프랭클린 루즈벨트호가 부산항에 작년 6월에 왔었고 그로부터 8개월 만인 이틀 전 3월 2일에 칼 빈슨호가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그 칼 빈슨호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그 항공모함이라는 것 자체는 움직이는 활주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군이 하게 되는데요. 에어포스 공군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 활주로 이런 데가 폭격이 되거나 또 활주로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투기가 출격할 수가 없는데요. 그에 반해서 항공모함은 그 갑판 위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활주로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항공모함이고 그 칼 빈슨호는 그 갑판의 넓이가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무려 축구장 3개 크기. 그래서 길이는 333m, 너비는 77m, 축구장 3개 크기고요. 최신의 전투기인 F-35C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가지고 80여 대의 전투기가 거기에 그 위에 항상 출격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 시속은 무려 시속 56km까지 주파를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뭐 그 정도는 기본이지만 배가 그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항공모함이 최고 시속 56km로 주파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핵추진 항공모함의 그 동력은 원자로가 2개가 가동이 됩니다. 원자로 2개. 미국의 항공모함 11척은 모두 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반면에 중국의 항공모함은 3척밖에 안 되고 그것도 디젤 방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흔히 군사 전문가들이 비교를 할 때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을 비교를 할 때
비유법을 써가지고 미국의 해군력은 대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해군력은 유치원생 수준이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비교를 할 정도로 미국의 해군력은 막강한데요. 자, 그래서 칼 빈슨호도 원자로 2개로 돌아가는 핵추진 항공모함, 최대 시속 56km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작전 반경이 1000km에 이르기 때문에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2배 이상이 되는 2.5배 정도 되는 1000km 정도의 작전 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국가의 군사력에 맞먹는 그러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게 바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최대 승선 인원은 승자원이 6,0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5,500여 명이 탑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칼 빈슨호는 어떠한 과거의 그 전과가 있냐면 제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1991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6주 동안 전개됐던 사막의 폭풍 작전을 펼쳤던 이른바 걸프전에도 칼 빈슨호가 참전했고요. 또 그 아들인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당시에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있었던 이라크 전쟁, 거기에도 참전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1년에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에서 체포해가지고 사살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을 했습니다. 육지에다 묻어놓으면 추종 세력들이 추모하는 열기가 있고, 또 다시 추종 세력들이 규합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시신 자체를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고깃밥이 돼버리도록 하는 이른바 수장 형태를 취할 때 바로 칼 빈슨호가 그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을 인도양에서 수장을 했던 그러한 역할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은 제가 이틀 전에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급 항공모함 중에서는 세 번째로 1980년에 진수되고 83년에 첫 항해를 했을 때 부산항에 입항했었던, 그리고 이틀 전에 또 부산항에 입항한 칼 빈슨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이 칼 빈슨이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조지아주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50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 생활하면서 그 중에 29년 동안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하면서 두 대양 해군법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해군력을 70%나 증강시킨 두 대양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두 대양 해양의 아버지라는 또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칼 빈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또 어디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냐면 7대륙 최고봉 중에 남극대륙 최고봉의 이름이 빈슨 매시프입니다. 빈슨 매시프. 자, 해발 4,892m, 남극대륙의 최고봉이 빈슨 매시프인데요. 바로 칼 빈슨에서 빈슨, 그 다음에 매시프는 무슨 덩어리란 뜻이죠. 산덩어리. 그러니까 남극대륙의 산덩어리, 남극대륙의 최고봉 이름이 칼 빈슨의 이름을 따서 빈슨, 그 다음에 산덩어리, 우리가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하듯이 산덩어리를 산괴라고 하는데요. 산덩어리를 영어로 매시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 빈슨의 이름을 따서 빈슨 매시프라고 칭합니다. 그게 바로 해발 4,892m의 남극대륙의 최고봉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해군 및 해양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칼 빈슨은 1883년에 출생해서 1981년에 향년 98세로 별세하신
미국 해군 및 해양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고 지금 이틀 전에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 명칭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남극 대륙 제거봉 빈슨 메시프 명칭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시각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촬영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한국금융연수원에 아침 군내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8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지금 현재 시각이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자, 새학기가 시작되는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겨울 한파가 이제 거의 지나간 것 같고요. 내일이면 24절기상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경칩입니다. 내일 3월 5일이 절기상 경칩인데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자, 새봄을 맞이하여 모두들 행복하시고 즐겁고 보람차고 뜻깊고 건강한 새봄 3월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품을 현재 열심히 주경야작으로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편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진도율이 한 80% 이상 경과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번 3월 중에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품을 3월 중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